예 변호사님, 혜성같이 등장한 한동훈호 과연 우리 정치의 지각 변동을 몰고 올 것인지 또 과제는 무엇인지 조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1일 날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이 SNS다 자기의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술을 안 먹는 한동훈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르다.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한 장관의 실책을 기다리며 방심하다가는 필패다. 뭐 여기 제가 하나 뽑아왔습니다만. 그래서 한나땡 같은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이 한나땡 같은 1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은 정말 걱정이 많다. 민주당의 정신 바짝 차리고 굳게 단합해야 한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수평선 너머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뺐던데 이게 한동훈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이랄까, 불안감, 공포 이런 것들을 친명 좌장이고 정성호 의원이 지금 한 4선 정도 하는 아주 중진 의원 아닙니까? 그 친명 중에 친명이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 너무 친명 역할을 하니까 호위무사 역할을 하니까 반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전 장관의 그 등판 여기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아 그래도 이 다선 의원을 지내고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다르다는 걸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있죠. 그 위험이 현실화되면 공포는 사라져요. 그렇죠. 그걸 대처를 하느냐 못하냐 문제만. 그런데 그 위험이 보이지 않을 때 공포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어떤 적전 분열도 일으키고.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은 이제 수평선 보다 더 멀리서 안 보이는 이제 배가 이제 서서히 수평선 쪽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현실화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있죠. 사실 한나땡이라고 할 정도로 이때까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정도면은 공격하기가 참 쉽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등판하기 며칠 전에 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시기만 조절하면은 받아들이겠다. 이거 갑자기 이게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내용을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불합리하게 만들었네. 일방적이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좀 고치자. 악법이다. 시기, 총선을 앞두고 이용해 먹으려면 그거는 누가 봐도 있죠.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자백해야 됩니다. 이거는 김건희 특검을 총선 전에 하겠다는 거는 그리고 거기 매일 언론에 그 전에 우리 그 박근혜 특검할 때 그 앵그리 버드라고 나와가지고 막 브리핑을 했죠. 브리핑해가지고 여론이 더 나빠져가지고. 근데 조국 장관님하고 그걸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피해 사실 공포 근데 자기들은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그 어떤 그 수사를 하면서 매일 발표한다는 게 이게 나라의 사실이 확정돼 가지고 범죄가 그 대법원 판결 확정될 때 발표하더라도 망신인데 매일 망신스러운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 총선에 써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합리적인 그 판단으로 볼 때 그것만 하면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당황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자기들도 그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을 엄청나게 상대해 봤어요. 그런데 맷집이 약할 줄 알고 왜냐면 엘리트들이 맷집이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세게 공격하면은 그냥 짝깨갱하고 뒷심이 물러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동훈 장관의 저게 국회 답변 태도를 보면요. 전혀 안 밀려요. 그냥 팩트와 논리 외곽에서 대응을 해버리니까 자기들은 정치 공세로 계속 이끌고 나가려 했는데 국회 질의 답변을 한동훈 장관이 그걸 그러니까 정치는 안 해봤지만은 그 마음이 어떻게 순수하고 올바름이 있죠. 오히려 그걸 대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갇힌 정치적 술수로 하려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여 공격에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갈 길을 파악 못 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게
아주 그 정확한 사실관계와 논리와 법률로 대응을 하니까 이들의 그 어떤 뭐 화살을 아무리 쏘아도 방패에 다 막혀버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전공법이 제일 먹히는 전공법이 원래는 그래서 영어에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고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맞아요. 네, 잘 모를 때는 정직한 게 최고인데 이때까지 우리 그 정치판에서는 네. 정직보다도 술수로 모든 그 문제를 갖다가 다루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정성호 그 의원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저도 그 되기 전부터 검찰에 계신 분들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사람이 좋다 보니까 그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면요. 예, 그렇게 됩니다.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는. 예. 그리고 야당은 그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걸 갖다가 무기로 많은 청담동 왜냐하면 술판 사건 그 말이 안 되는데도 만들어내니까 한동훈 장관같이 그럴싸하잖아요. 술 한 방울 입에 못 대면 이거 만들 수가 없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술을 좋아한다는 게 다 알려지니까 예.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입에 술도 한 방울 안 되니까 그런 허위 마타도라 그러나요? 예.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없는 먹힐 수가 없죠. 먹힐 수가 없는 상대고 그다음 지금까지 나타난 거는 아마 흠이 많았으면 법무장관 청문회에서 다 나왔을 건데 제 기억으로는 이모 사건인가 고모 사건인가 그것밖에는 예, 없어요. 그리고 집안이 자살골을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뭐 넣지 김남국 않습니까? 의원 비롯한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리고 지금 정성호 의원 말 중에 저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는 게 만일에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갔다 그러면요 그 총선의 대결 구도가 국민의힘 대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대 윤석열로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 윤석열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 국민의힘이 아니고 예. 국민의힘 없죠. 윤석열의 어떤 모든 약점을 드러내 가지고 공격을 할 건데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프레임이 이번 총선은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예,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치력이 없다고 제가 비난도 많이 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정치력은 사실 저는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있다고 예, 봅니다. 그 전략이라든가 그거는 다르거든요. 말을 잘하는 거하고 예. 뭐 스타하고 그 밑에서 저 밑바닥에서 득표력을 가지는 건 별개 문제인데 여하튼 국민의힘은 이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한동훈 장관을 등판시킴으로. 특히 세대 교체라는 예. 그런 프레임으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젊은 보수 50에 예, 운동권. 저쪽에는 80년대. 이재명 하면은 꼰대 진보 같은 그렇게 느낌. 돼버렸죠. 왜냐하면 이쪽이 워낙 젊어져 버리니까 가만히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이재명도 아직 60이 안 되고 안 됐죠. 59세지만 역시 저 꼰대 언제부터 그러니까요. 이재명이야 이렇게 이재명은 계속 59세인데 갑자기 늙은이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젊은 2030이 볼 때는. 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50대라 그러셨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73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5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0대 내지 50대 40대 후반 내지 50대 초반으로 봐야 돼요. 예. 그런 상태에서 2030이 볼 때 이재명은 이제 내년이면 후내년이면 환갑 아닙니까? 예. 그런 분하고 그다음 그 한동훈을 보면은 이거는 꼰대 대 그 신진 예. 젊은 세대의 대결로 가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윤석열을 갖다가 윤석열 대 이재명의 어떤 대결 구도로 끌고 나가려는 총선 구도가 갑자기 한동훈 대 이재명 바뀌니까 예. 이 지금 정성호 의원 말대로 지금 당황스러운 겁니다. 당황스럽죠. 예, 이렇게 저도 그 한동훈 장관을 갖다가 그 비대위원장을 할지는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네. 이건 좀 검찰 출신한 위험한 데다, 도박이라고 도박이라고 많이 했는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망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9회 말 투아웃에 투아웃이니까. 투 스트라이크 예. 이제 마을 끝이 휘둘러야 그들라 한다. 홈런 치면 치는 거고 아니고 아웃되면 이제 망하는 거고. 예. 그래서 그 한동훈 장관을 갖다가 등판시킨 거는 이거는 근곤일척의 한 수를 던진 것이다. 예. 이거 실패하면 뭐 이제 국민의힘 미래는 없는 것이고 예, 윤석열 그렇다고 대통령도 식물 대통령 되는 것이고 성공하면은 이제 완전히 한 판에 진짜 9회 말에 그 2대1로 지고 있는데 주자 1루에서 홈런 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죠. 뭐 국민이면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국민도 살아나고 살아나는 거죠. 한동훈은 이제 2027년을 향해서 탄탄한 네. 대로를 놓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치권의 변화 네. 이걸 견인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또 한동훈은 지금까지 뭐 일부 팬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탈진영 논리, 예. 탈팬덤의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거의 진영 싸움 아니었습니까? 예.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아직까지 그렇게 진영적인 예. 그런 정치에 물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징계 없죠. 예. 정치 진영이.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 나는 예. 5천만 문법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 법치주의자들, 예. 보수 법치주의자들의 문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현실 정치에 들어와서 그게 일정 부분 실패한 게 있거든요. 예. 자기가 우두머리가 돼버리니까 밑에 사람이 될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나는 대통령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 충성한단 말 신선하게 들리고 한동훈 장관도 지금 이제 그렇게 그런 태도를 들고 나왔는데 비대위원장이라는 진짜 큰 역할을 맡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게 과연 그대로 통할는지 이 정치판의 어떤 진짜 엄혹한 정치판 현실에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국민을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고 한다는 게 그대로 통할는지 만일에 한동훈 장관이 역시 정치판의 어떤 그 세력 다툼에 이 휘말려 들어가면 국민의힘 망하는 거고요. 예. 거기서 한동훈 장관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떤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는 공천을 하고 이번 총선을 이끌어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도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 살아나는 거 윤석열 대통령 살아나는데 그게 정치력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조사한 거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가 뭐냐? 이걸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로 나온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이게 40%. 그다음에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 재정립이 22%. 뭐 당내 기득권 변화 뭐 11%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한동훈의 과제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서서 당장의 현안으로 있는 것은 28일 날 민주당의 쌍특검 이른바 김건희 특검과 50 클럽 특검을 통과시킨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 변호사님이 적절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내용을 수정을 하면 얼마든지 총선 후에 시기를 조정해갖고 특검하자 그런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공보로 나갈 것 같은데 당장은 이제 비대위원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공관위원장이. 공천. 이 물갈이. 비대위원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겠습니까? 당에 있어서. 지금 거의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약점을 보완해 줄 분이 필요할 거고, 그렇지만 이 보여줄 거는 또 참신한 인물. 그러니까 어떤 용산이라든가 국민의힘의 다선, 영남권 이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비대위원. 그러니까 뭐 우리 저번에 이야기한 뭐 경찰 출신이 최고위원 말더라고 이런 그냥 구태의연한 지금 뭐 한쪽에서 검경 합동수사단이라고 그럴 정도로 경찰 검찰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다는데 한동훈 장관 물론 법무장관 출신이지만은 이 비대위원 잘하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1호죠. 1호 보여주기 1호. 이러죠. 비대위원 선정하는 그걸 걸 잘못해버리면은 한동훈이 어떤 인사 패턴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건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청년 정치인 중에 정말 그 합리적이고 이런 분들을 그 비대위원으로 좀 많이 영입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한쪽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가면 이게 그 한쪽 그 바운더리만 너무 세면요. 이게 또 잘못 탈선할 수 있는데 그걸 바로 잡아주는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10일경에 공관위를 구성한다고 이미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공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공천에서 어떻게 쇄신하고 물갈이를 할 건가.
결국은 그 물갈이 대상은 영남 보수 기득권 중심의 당 구조 예. 이걸 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오히려 김기현 대표는 지금 그 울산에서 나가겠다는 취지에 본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언급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저는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눈치가 없나. 그러니까 아이고 그 지금 그 국민의힘 안에 그 기류라든가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어떤 뜻인지 알 건데 아직도 이게 참 그런 분이 뭐 4선인가 5선 하고 이게 했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거든요. 다행히 한동훈 장관은 고향이 서울이죠 아마. 그래서 저는 그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데가 호남당이란 말 듣고 이 국민의힘 영남당이란 말 듣는 자체가 아직도 우리 정치가 언제 그 말 들어왔는지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니 답답하고 이게 그 조금 이번에 한동훈 전 장관의 어떤 등판을 계기로 어떤 국민의힘도 진짜 어느 특정 지역당이라는 그런 오명을 좀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 어떤 그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비전을 가진 정당이다. 이런 그 이미지를 주는 혁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뭡니까? 그건 말만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공천이 제일 중요하고 공천을 하는데 이게 영남에 저도 뭐 저 고등학교나 대학 동기들 그다음 고시 동기들이 영남에서 국회의원을 그래서 뭐 3번 4번은 그냥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그 공천만 받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 신인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아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결국 당 안에서 어떤 세력, 누구 계파를 쫓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어떤 지역을 발전시킨다든가, 나라의 어떤 경제에 대해서 이바지한다든가, 이런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마음이 전혀 없어도 돼요, 국회의원하는 우리나라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남의 지금 물갈이는 사실 수도권의 어떤 공천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순위가 뒷 문제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어떤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영남의 공천도 상당히 물갈이가 필요하다. 어떤 객관적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한번 이번에 공천 혁신을 영남에서부터 이루어봐라. 그럼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 한동훈 장관이 들어서면서 총선의 구도가 바뀌었다는 거, 그다음에 공천 인물이 중요한 거다. 선거에서는 구도와 인물과 그다음에 나오는 게 정책입니다. 이 삼박자가 맞아야만 이기는데 그걸 보여준 게 MB의 뉴타운 공약이라든가 또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하고 그 이후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김종인 같은 사람을 영입해 갖고 경제 민주화 이 프레임을 딱 들고 나오면서 판을 뒤집었던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이 법무장관 이임사에서도 그렇고 또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자신은 어떤 공직 생활에 모토랄까 이게 공공선을 추구해 왔다 이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은 약자와 서민 편에 서고 싶다. 약자와 서민 편에. 그리고 국민의 상식을 나치판 삼아서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겠다. 이런 뭐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인 어떤 정책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 중에서 이제 일부 평자들은 청년 진보 아젠다. 이쪽은 늘 진보 쪽에서 선점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정책 아젠다를 좀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의 여러 가지 공공선이라든가 서민이라든가 이거는 아직 총론이에요. 이게 이제 결국 구체화돼야 되고 총선에 가까워지면 이게 정책으로 현실적인 강론 정책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제 비대위원장 됐는데 내놔라 이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한동훈 전 장관에 기대하는 건 그거죠. 그리고 한동훈 전 장관은 그 자라나온 그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세대가 있죠. 어떤 그 좀 실용주의적인 사회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못 먹고 못 살 때 60년대 보릿고개 이럴 때는 먹고 사는 탈출하는 게 제일 중요했지만 지금은 사회의 어두운 곳을 이렇게
빛을 비춰주고 예. 힘들어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고 국가의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한동훈 전 장관이 말하는 거 사실 이 한동훈 전 장관이 법무장관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게 보면은 약자 편에 선 걸 지지한 게 참 많아요. 그때는 국민들이 그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어떤 서민에 대한 보호책, 그다음 청년, 지금 청년들이 진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어렵죠. 뭐 결혼 못하는 게 지금 뭐 30대 중후반에도 결혼 못하는 이유가 집값, 그다음 뭐 취업, 예. 그다음 자녀 양육 예.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이런 거 갖다가 물론 일거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리고 제시해야 될 정책 중에는 이 부분을 해가지고 20대, 30대가 40대, 50대를 바라보고 하지 말고요. 예. 거기는 별 희망이 없습니다. 예. 20대, 30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정책 어떤 제시하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도와 인물과 예. 정책 이 예. 삼박자를 잘 맞추는 그런 정치를 펴면은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이기는 정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민들한테도 희망을 주는 네. 것이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되는 거고 결국은 그 자체가 본인을 위해서도 가장 맞습니다. 좋은 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험보다도 그에 대한 공포가 더 큰 문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은 있죠. 물론 현실 생활이 항상 현실은 힘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 어지간하면 사바세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경우에 현실 생활이 있죠. 정치가 그리고 국가가 하루아침에 현실 생활을 바꿔줄 수는 없어요. 예. 그거는 어느 나라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걸 해주겠다는 사람은 포퓰리스트라 그래요. 예. 그런데 국민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건 희망이에요. 예. 예.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도 열고 마지막에 가면 희망이라는 걸 내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성공하려면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 예. 그런 느낌만 줘도 있죠. 절반의 성공을 가져온다. 예. 정책도 중요하지만 좀 희망을 줘라. 지금 전부 다 절망하고 힘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좀 승리하고 이러면 청년들이요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한동훈 호랄까 예. 한동훈 비대위 거는 기대가 큽니다. 너무 큰 것 같습니다.